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오면 더욱 반가운 별미가 있습니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전어와 대하축제가 3년 만에 문을 열고 방문객들을 찾았습니다. 백제의 고도 부여에선 가을밤 야행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펼쳐져 색다른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무창포 수산시장이 몰려든 인파로 왁자지껄합니다. 전어며 대하며 제철을 맞은 해산물을 뜰채로 건지자 팔딱거리며 넘치는 기운을 자랑합니다. 노릇노릇 익어가는 전어. 이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했으니 맛있게 먹는 건 필수입니다. 어린아이 손바닥만한 대하가 한속 가득 쪄나오자 입에 넣기 바쁩니다. 전어축제, 새우축제 딱에서 왔는데 역시 먹어보니까 싱싱하고 공기도 좋고 오후에는 맨손으로 새우잡이도 있다 하니 구경하고 가고 싶네요.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지는 축제 기간 맨손 고기잡기와 조개 캐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돼 축제의 풍성함을 더해줍니다. 백제 궁궐이 사계절과 백제 역사를 보여주는 영화관이 됩니다. 꽃과 실록이 우거진 뒤 단풍으로 바뀌고 이어 연꽃이 피어 벌어지며 백제 성황이 등장합니다. 정림사지 앞 조명을 받은 채를 들어올리자 수많은 방울들이 퍼지면서 아이들의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문화재 야행을 하면서 백제 문화를 즐길 수도 있고 밤거리를 거닐면서 문화유산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미디어 파사들을 이용해 백제 사비시대 역사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색다른 볼거리입니다. 정림사지 일대에서 펼쳐지는 부여문화재 야행은 평일을 건너뛰고 주말인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저녁 6시 30분 다시 열립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스마트폰으로 사물 내부를 투시하는 효과를 내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이른바 원더스코프를 장착하고 앱을 켜면 과학관이나 박물관의 전시물 내부를 투시할 수가 있다는 건데 활용도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옷을 입혀놓은 사람의 상체 모형. 스마트폰에 매직 렌즈를 끼운 뒤 RFID 태그를 읽고 움직이자 심장이 뛰는 게 마치 투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렌즈의 위치에 따라 심장뿐 아니라 폐 등 내부 장기가 하나씩 나타납니다. 딱딱하고 울퉁불퉁한 달 모형도 이 장치로 보면 달 표면과 관련 정보가 자세히 나타납니다. 카이스트가 사물 표면에서 내부를 투시하게 하는 새로운 증강현실 장치 원더스코프를 개발했습니다. 기존에도 전시관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증강현실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주로 디지털 콘텐츠를 보여주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전시물의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를 따로 설치하는 등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술은 물체 표면에 작은 RFID 태그 하나만으로 내부를 투시하는 증강현실을 구현해 저비용으로 전시물 자체의 관심도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전시물 표면에 어떤 특수 인쇄를 해야 됩니다. 비용도 들고 외관상 좋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시물에 RFID 태그 하나만 붙이면은 스마트폰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기술의 핵심은 원더스코프에 장착된 위치 센서와 가속도 센서입니다. 표면에 부착된 RFID 태그를 읽어 처음 위치를 파악하고 나면 원더스코프가 움직일 때마다 두 센서가 정확한 위치를 계산해 그 지점의 투시 영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존의 AR 제품들은 주로 카메라를 사용하는데요. 근접했을 때 해상도 문제 때문에 카메라가 작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마우스 센서를 포함한 여러 센서들의 퓨전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연구팀은 교육은 물론 상업 전시 등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며 초보자도 쉽게 투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툴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명절 대이동 이후에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접어든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2,805명으로 지난 7월 25일 이후 55일 만에 3,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대전에서는 1,004명이 추가 확진돼 전날보다 269명이 줄었으며 충남은 336명이 감소한 1,511명, 세종은 36명이 줄어든 290명을 기록했습니다. 대전 지역 교회 10곳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면 예배 금지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종교 행사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되고 보장돼야 하나 비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종교시설에 대해 일정 기간 집합을 금지한 대전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역교회 10곳은 지난해 7월 대전시가 4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최대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제한하자 유흥시설과 같은 잣대로 획일적으로 규제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며 주위에 기침하는 분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감기나 코로나인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환절기에 급증하는 폐렴일 경우가 많은데 3대 사망 원인인데다 특히 고령층은 65세 미만에 비해 사망률이 무려 70배가 높은 만큼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김종엽 의학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요즘 기침과 가래, 발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얼핏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병원에 가지 않고 넘기기 쉽지만 증상이 심하고 오래 지속된다면 폐렴을 의심해야 합니다. 폐렴은 환절기인 9월부터 급격히 증가하는데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증상은 유사하지만 감기와 달리 폐렴은 치사율도 높아 신속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열이 3일 이상 지속된다거나 가래가 누렇게 진하게 많이 나온다거나 또는 가슴이 아프거나 꼭 가까운 병의원에 가셔서 가슴 X선 사진을 촬영하여서 폐렴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감기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목이나 코 등의 감염을 일으키지만 폐렴은 폐의 깊숙한 곳까지 침범해 염증을 일으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염증으로 폐에 물이 차면서 고열과 가래를 동반하고 염증이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까지 침범하면 숨 쉴 때도 통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의 경우 폐혈증과 같은 중증 감염으로 발전해 호흡 부전에 의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데 2020년 기준 암, 심장질환과 함께 국내 3대 사망 원인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폐렴 사망률은 65세 미만 성인 사망률의 70배에 이를 만큼 고령층에 치명적입니다. 폐렴은 폐혈증이나 또는 폐렴과 연관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기저에 가지고 있었던 심뇌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생명까지 앗아가는 폐렴을 막기 위해선 예방접종을 맞는 게 중요한데 특히 면역력이 취약한 소아와 고령층, 만성질환자는 3에서 5년마다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손 씻기와 같은 개인위생을 지키고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폐렴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TJB 닥터리포트 김종엽입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자 한국에 앙심을 품고 일면식도 없던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프가니스탄 국적 34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대전 유성구의 한 주택에서 화단을 정리하고 있던 60대 여성과 70대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국국제협력단에서 3년간 근무한 뒤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입국해 난민 자격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2020년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세종시가 올해는 정반대로 전국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둘째 주까지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7.11%, 전셋값은 10.24%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내렸습니다. 매매가는 지난해 7월 넷째 주부터 시작돼 60주 연속 떨어졌으며 전셋값은 지난해 11월 넷째 주 이후 43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원의 출산과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세종시가 4개 분야에 걸쳐 한시 임기제 공무원 40명을 채용합니다. 한시 임기제 공무원은 휴직과 병가, 휴가 등을 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1년 6개월 내로 근무하며 일반 공무원보다 짧은 주 35시간을 근무하는 임시직입니다. 분야별 채용 예정 인원은 일반 행정 32명, 토목 2명, 간호 1명, 사회복지 5명입니다. 충남도가 내년도 정부의 재해 위험 지역 정비 사업과 관련해 올해 국비 488억 원보다 10.4% 증액된 5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국비 540억 원은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08억 원, 재해위험 개선지구 384억 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18억 원 등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는 여름철 태풍과 호우 등 반복적인 침수 피해 예상 지역이나 급경사지 그리고 저수지 등 붕괴 위험 지역을 정비해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합니다.